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연수 세미나를 우리 광명원에서 했는데 주제가 자율신경 건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에 대한 어떤 시원서부터 보자라면 자율이란 말이 스스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많아지면은 적어지고 적어지면 또 올려주고 이런 자율작용은 그 시원은 우리가 밤과 낮이 있는 이 우주 자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밤이 되고 또 낮이 되고 낮이 되면 또 이제 밤이 또 오고 이런 것들이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고착된다든지 그랬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신경학적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질문과 답변, 질답이라 그러죠. 질답으로서 한번 이제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율신경의 기량작용이 잘 안 돼요. 질병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자율은 스스로 많아지면 줄어들어야 되고 이렇게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원인은 첫 번째 위급 상황이 혹은 또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길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이 정도면은 다시 이제 환원이 되고 또 안정이 될 텐데 그게 너무 길어져 버렸을 때 이럴 때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우리 환우들이 약을 또 많이 먹잖아요. 이 약을 많이 먹고 약에 의해서 또 이렇게 몸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노화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제 자율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자율 기능이 어떤 형식으로 떨어지는가 하면은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어 있는 상태로 어떤 부조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부교감신경을 일깨우는 자연건강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좋겠네요. 뇌신경 12쌍 가운데서 특히 눈하고 관계되는 신경이 4개나 돼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설인신경, 선하신경, 뭐 청신경 이런 것들이 또 다 이렇게 목하고도 또 관련돼요. 목.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 운동 이렇게 시그마복이라든지 원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교감 신경을 일깨우게 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도리도리 운동, 시각을 고정하고 도리 하게 되면은 눈에 어떤 외전신경이라든지 뇌전신경 이런 것들이 또 자극이 돼요. 그리고 또 초록보기, 모든 만물의 어떤 초록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귀 마사지. 귀에는 이제 부교감신경, 미주신경도 좀 분지가 나와 있고 또 그 외에 또 내신경이 또 귓바퀴에 또 작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첨 사혈해주고 여기 이첨이죠, 이첨 사혈해주고 또 이제 귀를 마사지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좋고요. 조금 또 이제 다른 부교감신경 영역으로 보면은 성골과 후두골 여기를 또 이제 지압해 주는 거, 성골, 후두골 지압법. 그리고 또 대표적인 부교감신경이 미주신경입니다. 10번 뇌신경. 미주신경의 이제 분지를 보면은 이렇게 인형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뒤로 내려와 가지고 흉곽으로 들어와 가지고 심장과 폐 분지를 낸 다음에 횡격막에 잠깐 이렇게 쏙 좀 경유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장기들에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있는 영역들에 대한 어떤 마사지라든지 목 마사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돼요. 손가락 3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풀어주고 그리고 또 복식호흡 자체가 또 미주신경을 또 깨어나게 하는 그런 작용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건강법에서 추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흉추 부위는 교감신경 영역인데, 흉추 부위 대표적으로 교감신경 영역인데 왜 흉추 부위를 지압을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고 안정되나요? 부교감 영역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 흉추 부위인데, 이것은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이야기할 때 교감은 교감으로만 부교감으로만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만 이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흉추를 잘 지압해 주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도 깊어져요. 부교감성인데 영역은 교감성인데 부교감이 같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흉추 위에 경추가 있잖아요. 경추 상부 부교감성. 또 흉추 밑에 성골 거기도 이제 부교감성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 영역만을 지압한다 그래서 교감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복부뜸은 오장육부의 기능들에 대해서 원활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경학적인 이유는 뭔가요? 복부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태양신경총 있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그 요가라든지 정신의학 쪽에서 말하는 가상의 어떤 신경입니다만은 복부가 따뜻해졌을 때 다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뜸 자체도 부교감신경, 특히 미주신경 관련해 가지고서 건강 효과에 좋은 작용이 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니까 어떤 생활 패턴이 있더라. 그걸 한번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 장수하는 분들은 대개 부교감성 신경을 일깨우는 그런 생활 패턴이 많아요. 예. 자기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고난 자체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고 삶의 자세도 굉장히 그 인내심을 키우는 그런 상태가 많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미 생활도 어떤 예술가, 또 종교인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경쟁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경쟁적인 면서도 또 창의적인 그런 일에 집중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늘 감사하는 마음 속에 살 수 있고 그래서 장수하게 된다고 보아집니다. 자, 여섯 번째, 복식호흡과 부교감신경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복식호흡. 복식호흡이 뭐죠? 반대가 흉식호흡이죠. 가슴만 말랑말랑. 네. 근데 복식호흡은 숨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숨이. 하늘에서 천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천기가 들어왔는데 폐에만 머무르지 않고 쑥 내려가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복부단전이 있지요. 복부단전은 지기, 땅에 있는 음식물들을 다 흡수해서 소화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기와 지기가 혼용이 되는 태국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식호흡의 단전호흡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상하로 많이 움직여주잖아요. 상에 있는 심폐, 아래에 있는 뭐 위장, 비장, 췌장, 뭐 소장 이런 것들이 횡격막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어떤 서로에게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제 전신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식호흡 중요성 아시겠죠? 우리가 태아 때 우리가 복식호흡이었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회화되면서 숨죽이고 긴장하고 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이제 항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흉식호흡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시술가라면은 조금만 이렇게 배를 눌러주면서 숨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배불리고 하다 보면 횡격막이 싹싹 움직이는데 몸에서는 아 이거 뭐지? 아 내가 옛날에 했던 거잖아. 이렇게 느끼고 옛날에 했던 거 깐난이 때 금방 일깨워져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식사요법에 대해서 일곱 번째 부교감 신경을 일깨울 수 있는 식사법이 따로 있나요? 부교감 신경은 천천히 먹으면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그 남의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식보다는 채식을 위주로 하고 육식과 채식을 우리 몸에 있는 치아의 배열처럼 어금니 3개, 송곳니 하나, 육식을 위한 송곳니, 고기 자르기 위한 거죠. 그래서 3대1로 야채를
공유를 뭐가 달라. 여덟 번째,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지나쳐서 오히려 낮춰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안 찾아주고 외롭고 하면은 고독사 있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죠. 우울증. 또 오장육부 가운데서는 위궤양도 이쪽으로 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약간의 이제 그 어떤 부교감 신경이 너무 항진되는 것을 조금 제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까 교감 신경의 어떤 그 이온화 작용의 대표적인 전해질 물질인 나트륨, 다시 말해서 소금이라고 해서 아무 소금 드시지 마시고 좀 양질의 소금을 드세요. 뭐 조금 비용이 든다라면 9번 구운 죽염, 네,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을 들어서 조금. 근데 죽염을 물로 타가지고 마시기보다는 빨아먹는 게 좋습니다. 혀에다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고. 그랬을 때 침하고 잘 섞이면서 우리 몸에 순작용으로 좀 적용을 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아침에 모닝커피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우울할 때는 뭐 드세요? 설탕, 사탕도. 네. 옛날 그 가난한 시대에 연인들의 편지 보면은 설탕 한 근 보냅니다. 누구누구님 뭐 이런 것이 소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울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좀 한방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경락을 이용한 자율신경 조절법이 있나요? 네, 경락을 이용한. 그래서 경락, 12경락 가운데서 조금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심포삼초도 꽤 이제 영향 주는 바가 커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임상에서 많이 해보는 것으로는 비경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족태음 비경. 발의 태음경이죠. 엄지 쪽이란 말이에요. 이 태음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락이 세 가지의 분포를 갖습니다. 제일 먼저는 생명의 일차적인 거, 먹고 배출하고. 두 번째, 사회화, 내 자신을 표출하고. 세 번째, 자아 완성해져요. 스스로를 규율하고 어떤 그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엄지검지 쪽이에요. 폐, 대장. 또 여기는 이제 발에서는 이제 비장, 위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분류예요. 이건 생명의 가장 기본입니다. 먹고 숨 쉬고, 비에서 소화시키고 위에서 또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사회화 인간이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심장, 소장이에요. 심장. 내 자신을 막 자아 실현하고 하는 것이 심장, 또 소장, 자기 원기를 막 축축해가지고 에너지화하고. 그거는 이제 심장을 돕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장, 방광,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이에요.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심포 3초, 심포 3초, 담, 간.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담을 중정기관이라고 그래요. 간을 장군지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제 자신을 이제 완성해가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발전 관계로서도 경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차 엄지검지 쪽, 2차 소지 쪽, 소지발가락, 3차 이렇게 심포 3초, 다음 간. 두 번째 경락 쪽으로는 후계신맥, 기경팔맥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후계신맥, 후계가 여기입니다. 여기 광명수이침에 경추, 흉추, 요추, 선추, 미추 끝에는 항문이에요. 여기가 닭똥집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기 똥집인 거예요. 후계하고 여기를 자극하고 반대쪽 복숭아뼈 아래 거기도 이제 우리 성고라고 관련되거든요. 후계신맥. 이 후계신맥은 크로스로 작용을 한다. 동맥인 경우에 그렇게 해서 정신 안정에 아주 좋고 정신병에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가끔 자극이 줘도 좋고 어떤 흐트러진 그런 기혈들이 자극이 정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한방에서 우리가 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관. 사관이 또 이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할 것 없이 안정된다는 이야기. 침 놓기 전에 사관을 놓고 침을 맞으면 부작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사관이 네 사자에다가 이 관계할 관자인데 뭐 어디가 사관이냐? 이게 경추, 흉추, 경추신경에 해당되는 것이 합곡입니다. 합곡. 두 합곡, 두곡, 이관이 됐죠? 발에도 똑같은 위치에 태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관. 예, 이 사관은 예, 경추신경으로 보는 연수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미주신경이라 할까, 또 그 외에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해줘요. 예, 그래서 사관을 어떤 자율신경 건강법에서 중요하게 쓰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질문과 답변을 했는데 조금 보너스로 좀 이렇게 우리 자연건강법에서는 부교감신경을 일깨우는 게 답이다라고 했잖아요.